자, 이번 시간에는 금속 활자를 살펴보며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 이전 역사에서 금속이 사용된 예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비파형 동검, 청동검이 있었고 신라의 금관도 있었죠. 그리고 백제의 백제금동 대학로가 있었고요.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철제 갑옷도 있었죠. 자, 이렇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목판 인쇄술, 자, 대장경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목판 인쇄술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발달했습니다. 자,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인쇄하려면 먹과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달해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속에는 먹이 고르게 묻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겠죠. 그래서 금속 활자를 인쇄하기에 적합한 먹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자, 또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면 금속의 날카로운 면에 종이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아주 질기고 강한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개성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실물 금속 활자입니다. 자, 현재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더욱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자,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뒷면에 활자의 뒷면이 움푹 파여 있는 까닭은 금속 활자에 사용되는 구리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기술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에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목판 인쇄술은 같은 책을 많이 인쇄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간에 글자가 틀리면 새 나무에 처음부터 다시 새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목판은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려웠죠. 자, 반면 금속 활자는 글자를 낱개로 제작한 후에 이를 조합해서 판을 새로 짜는 방식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드는 데 효율적이었으며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이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책을 보면서 이것이 목판으로 인쇄한 건지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금속 활자로 인쇄한 글자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보다 먹의 색이 진하지 않고 한 면 안에서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이 함께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목판본과 금속 활자본. 자, 그리고 금속 활자는 판에 활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서 찍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오타가 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외에도 금속 활자본과 목판본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누리집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활자의 제작과 인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밀랍을 활용해서 글자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쇳물을 부어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낱글자로 한 글자씩 활자를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조판이라고 해서 동으로 만든 틀에 글자를 하나씩 찾아서 올려놓고 활자 배열이 끝나면 글자 사이를 대나무나 종이로 메워서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 후에 먹솔에 먹물을 묻혀서 활자를 두드린 후에 종이를 덮고 이런 말총이나 털뭉치에 밀랍 또는 기름을 묻혀서 골고루 문지르면서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는 인쇄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원래는 상, 하 두 권인데 현재는 하권만 전해집니다. 자, 이 직지심체 요철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1377년에 청주 흔덕사에서 인쇄된 책으로 유럽에서 만든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왜 프랑스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처럼 고려의 금속 활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임엔 틀림없지만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것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는 이어지지 못해서 고려 사회의 변화에 끼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보다 80여 년 늦게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대량으로 찍으면서 유럽 사회가 크게 바뀐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 가장 오래된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좀 더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금속 활자를 보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여러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도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여러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어떤 기술이나 문화를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